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5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오늘 이종찬 기자 취재 일정 때문에 저희가 하루 먼저 녹음을 하느라고 스튜디오 예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 오손도손한 데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같은 데로 지금 오디오 녹음실로 와서 가끔 옵니다. 가끔. 가끔 저희가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씩 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니까 정감 있네요. 네, 정감 있네요. 그리고 저희 카메라는 저기 조명에다 딱 붙여가지고 사실 조명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골 넣은 얘기 앞부분에 안 하고 나왔구나. 헤드라이트에. 자, 부른디든 캡틴의 책임감. 손흥민 리그 15호 골. A매치 끝나고 이제 복귀해서 정말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풀타임 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후반에 그 골 넣을 때 보니까 못 뛰더라고요. 잘. 패스 딱 해놓고 쉬고 싶다는 진짜 평소에 손흥민 선수면 진짜 죽으라 뛰었을 텐데 전력 질주해가지고 오히려 더 앞에서 받으려고 하다가 골을 못 넣을 수도 있는 지쳐가지고 근데 오히려 지쳐서 뒤따라가는 덕분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잡았죠. 그랬죠. 토트넘이 좀 이렇게 항상 보면 도깨비 팀 같아요. 루턴타운 강등권 팀한테 이렇게 힘들게 이기고 또 어떨 때는 또 강팀한테 이게 또 4위 다툼하는 아스톤 빌라 작살내고 플럼한테 또 대패하고 깨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BBC 이제 그 전문가 펀딧이라고 그러죠. 펀딧 그 전문가로 있는 가스크로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모습에 화가 난다. 1분 동안은 세계 최고의 팀인 것 같다가도 이후엔 영원한 패자로 보이기도 정말 한다.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런 팀이 이제 토토를 못 걸어요. 못 걸죠. 힘들죠. 그래서 전반전에 엄청 고전했잖아요. 거의 상대방 골문을 위협하지 못하고 오히려 슛 먼저 먹히면서 골 허용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후반전에 좀 빠른 대응이 통했죠. 브레넌 존슨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꿨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그 최종 결승골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었던 장면이었죠. 골대 맞힌 것도 참 보기 드물게 양쪽 골대 맞히는 거는 진짜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거기에서 아마 일반적인 선수에서 멘탈 터졌을 거예요. 오늘 안 되네, 약간. 그러니까 정말 골 욕심도 많이 내고 유효 슈팅 3개였잖아요. 슈팅 그쵸. 그 3개 다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선방에도 막히고 블록에도 막히고. 자, 리그 15호 골 득점 5위입니다. 홀란하고 3골 차이밖에 안 나요. 와우. 이제 많은 선수들이 그 사이에 있죠. 솔랑케? 네. 솔랑케, 모하메드 살라, 와킨스. 뭐 득점왕 한번 또 도전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이 정도 페이스면 좋고요. 그리고 페이스는 가장 빠르죠. 데뷔 이후에. 그리고 2년 전 제가 좀 그 보다가 와가지고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 2년 전이었죠. 우리 득점왕 할 때하고 그때하고 비교해 본다면 팀의 결승골을 넣는 비중들이 솔직히 높아졌다라는 인상은 들어요. 최다잖아요. 5골. 네. 결승골.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뭐 이렇게 그 시즌과 비교해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단지 그냥 골을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부를 결정짓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얻어낸 승점이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한 12점은 더 되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점수가 만약에 없었다면 토트넘은 말한 대로 영원한 패자로 보이는 뭐 그런 뭐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위권에서 지금 허덕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토트넘이라는 팀이 실점이 좀 되게 많은 팀이잖아요. 그만큼 골을 많이 넣어서 해결하는 팀인데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승점을 얻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고 실제로 이제 5번의 결승골을 이번 시즌에 넣었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선수 중 이번 시즌 모든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 가장 많은 결승골을 넣은 선수고 그리고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없던 경기에서는 리그 12경기 5승 1무 6패에 불과한데 만약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 진 적이 없습니다. 12경기에서 10승 2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지진 않는다. 이 공식이 지금까지. 골의 순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단독 5위 160골입니다. 토트넘에서만. 토트넘에서는 이렇게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우승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이번 시즌은 또 다시 챔스권 안착에 힘을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우승하기 참 어렵다. 9경기 남은 상황이지. 근데 그 얘기는 뭐 케인이 조금 더 케인은 우승하려고 갔는데 10몇 년 만에 지금 우승을 못 하는 2위도 간당간당한 상황이 됐으니.
둘이 약간 우승 지금 투엘 감독 컵과 지지쳤죠 지금. 레버쿠젠 거다. 거리가.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역시 손흥민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느 경기든 최고가 되려는 자세. 손흥민이 대단한 것 같아요. 3월에 6경기 A매치 포함해서 6경기 뛰면서 5골에 도움 2개. 뭐 우리 대표팀에서도 그렇지만 토트넘에서도 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하니까 결국에 그 이제 이 방송 나가는 날에는 아마 경기 결과가 이제 나왔을 텐데 이제 다음 경기가 또 웨스트햄전이 있으니 웨스트햄 맞죠? 네, 주중 경기. 네, 웨스트햄전이 있으니까 뭐 결과가 나오긴 했을 텐데 그 경기를 앞두고 이제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게 주장을 선임할 때 나는 뭐 고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팬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실 주장 안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내 팬들의 일반적인 정서였잖아요. 너무 책임감 지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대표팀에서 활약이 우리가 그 토트넘에서만큼 못할 때가 사실 많은데 팬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과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내가 뭔가를 늘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새로 들어온 선수가 있으면 또 챙겨줘야 되고 이런 과한 책임감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좀 소속팀에서 보다 대표팀에서 활약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를 안타까워하는 팬들이 토트넘에서만큼은 주장을 안 맡았으면 그리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나 훌륭하게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고 아시아 선수를 주장을 맡기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인식 전환도 저는 손흥민 선수가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뭐 현지에서 토트넘의 레전드냐 아니냐 갖고 이제 또 좀 아니냐가 나올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냐가 나올 수가 있네.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저는 솔직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 쓸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토트넘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 중에 5손가락에 드는 선수가 됐고 솔직히 지금 토트넘 역대 득점 순위 보면 해리 케인을 빼면 그 나머지 세 선수 손흥민 앞에 있는 세 선수는 꽤 오래전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토트넘 하면 기억하는 레전드급 선수 하면 로비킨이나 그 저메인 데포, 네, 00년대 선수, 네, 그렇죠. 2000년대에 뛰었던 그 정도 선수들은 다 뛰어넘었거든요. 네. 손흥민이. 네. 그런데 뭐 레전드냐 아니냐라는 그리고 뭐 물음표를 달는 건 맞죠.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냐 아니냐라는 것도 저는 이미 그 득점왕을 했는데 네. 제라드의 기록도 지금 코앞에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크룩스 얘기도 그 얘기를 했죠. 가장 그 꾸준한 선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활약을 하는 선수가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에 많이 뛰는 선수 그리고 꼭 레전드라는 거는 저는 진짜로 뭐 그 분이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력도 물론 그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폴트고 이 사람이 리그 혹은 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걸 봤을 때 정말 뭐 아시아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레전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온다 한들 뭐 제가 보기에는 뉴스 가치가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손흥민 축구 알못이죠. 그러면 맞아. 손흥민이 지금 29경기 만에 15호 골. 이전에 득점왕에 올랐던 시즌에 31경기에 15골이었네요. 네. 그때보다 2경기 빠르네요. 땡긴 거죠. 이때 이제 드라마틱하게 득점왕이 됐잖아요. 막판 몰아치기로. 해트트릭도 뭐 기록하고요. 동료와 팬들의 엄청난 이제 몰아주기. 흥민이 조간지 나와야죠. 자, 그리고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소집을 했습니다. 본업 복귀한 황선홍 감독 원팀으로 파리로.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A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상당히 이제 그 좀 여유 이게 인터뷰에서 보면 좀 더 여유와 노련미가 상당히 느껴졌어요. 더 생기셨네. 아시안컵 앞뒀을 때는 좀 조급하고 뭘 워낙 ጨ패가 안 도와준다 약간 운다 그러나요? 아시안 게임 앞두고. 네, 우는 소리.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앞두고. 네. 좀 약간 그쵸. 감독으로서 뭐 이렇게 울어 약간 그 느낌이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 언제 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이강인 없는 팀을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진 것 같고 자신감도 더 커진 것 같고 일단 뭐 그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대회는
어려운 대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16팀 중에서 적어도 3위 안에 들어야 되는 4위 안에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4위 안에 들어서 3, 4위전을 승리해서 3위 안에 들어야 최소 일단 직행 티켓을 확보하는 거고 4위가 되면 아프리카의 기니하고 이제 그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데 기니는 정해졌어요, 상태는. 네. 근데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아프리카 팀은. 예, 뭐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없어졌다고는 올림픽에서 하지만 강하잖아요. 네, 아프리카 팀은 연령대별 대회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팀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3위 안에 들어서 일단은 직행 티켓을 따내야 되는데 조별리그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중일이 한 조에 속했고 거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속했습니다. 거의 뭐 개최국이나 다름없잖아요. 아랍에미리트는 바로 옆 나라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조 2위로 8강에 드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 황선홍 감독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 대회 예선이 그 당시에 같이 있었어요. 창원에서.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카타르에서 열리니까 카타르는 개최국이라서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카타르와의 성적은 넣지 않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어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어렵게 올라갔죠. 네. 우리가 카타르한테 지면서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황선홍 감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 많이 약해졌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전 대회에서 이미 8강에서 일본한테 3대 0으로 크게 졌죠. 그렇죠. 2강인 홍현석이 뛰던 그 팀이었는데 그 팀이 결국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올림픽을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 대한 지금 기대는 다시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명단이 좋아요. 배준호도 포함이 됐고요. 양현준, 김지수, 유럽파들이 5명. 현지에서 합류를 하겠죠, 이 선수들은? 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다 K리그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그렇죠. 선수들입니다. 그 이 23세 선수들을 뽑아놨을 때 감독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은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는 에이스인데 소속 팀에 돌아가면 경기를 못 뛰어서 이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찾아주는데 굉장히 오래 어려움을 겪던 팀이었는데 이 23세 팀이라는 거는 지금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직전 대회에서 일단 서아시아 대회에서 호주, 사우디 이런 팀을 대상으로 또 승리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진 것도 되게 좋은 부분입니다. 호주 경기 봤거든요,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로. 경기 내용상으로는 지는 경기더라고요. 김정은 골키퍼가 많이 막았죠. 네, 김정은 골키퍼 많이 막았고 물론 이제 저 승부차기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그 90분 그 승부차기 가기 전까지 경기를 보면 호주가 정말 잘하던데요. 그거를 봤기 때문에 사실 팀에서는 배준호 선수한테 기대를 걸 수밖에 그때 배준호가 없는 없었어요. 상황이었죠. 배준호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는 사실 이 연령대보다는 하나 밑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월반이라고 네, 2003년생이니까요. 배준호 선수 지금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 핵심 그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 잘못 제가 취재한 것과 기사화가 되는 게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이 기간에 이번 최근에 서아시아 대회 기간에 배준호 선수가 그 사우디전에 날아다녔어요. 진짜 사우디를 뭐 그냥 지배했죠. 선수 3-4명 정도 달고 다니면서 사우디 경기 그냥 봤네. 가르쳐줬습니다. 축구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 활용법이나 검증이라는 거는 사실 끝난 상황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이들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스토크시티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배준호 선수를 보내준 걸로. 그렇죠. 그게 제가 아니에요? 알기로는 아니고 배준호를 이제 우리는 더 아끼자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배준호를 우리가 빨리 보내줄 테니까 니네가 빨리 강등권을 빨리 벗어나라. 그러고 우리한테 그 본 대회에다 그거를 다 올인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선의를 보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딜을 내민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머리 잘 쓴 건데요. 뭐 네. 그러면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가 중요한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황선홍 감독이 지난 2월에 이미 스토크시티를 갔다 왔어요. 그때 그래서 단장한테 그리고 이미 배준호 선수가 사실 스토크시티로 20세 월드컵 후에 넘어갈 때 이 올림픽에 관한 조항은 어느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병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때 보내주겠다라고 했던 단장이 일단 경질됐고요. 상황이 바뀌었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스토크시티의 상황이 이기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3위부터 13위, 14위부터 밑에 강등권의 한 20위까지가 굉장히 촘촘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일정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
우리가 결승 치른 날이 5월 3일인가 4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에 리그 최종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여차하면은 뭐 배준호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는 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우리 있어요. 결승전을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제가 요거는 뭐 약간 사실 결승만 가면 빠져도 돼요. 아 그렇네요. 그 이야기도 저는 그렇네요. 그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승만 가면 스토크 시티에서 너무 지금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데려와서 이 선수가 지금 팀의 거의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있을 때 없을 때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지금 뭐 보내주는 거를 굉장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냐 못 사냐 하고 있는데 이게 보내주는 게 너무 출혈이 크고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먼저 선의를 보인 거고요. 너무나 잘 된 게 그렇게 해서 먼저 보내준 경기 지난 주말 헐시티를 그래서 잡았습니다. 헐. 네. 그리고 뭐 물론 뭐 어제 경기는 1대1로 비기기는 했지만 그래서 강등권하고 약간 아주 조금의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11일, 그러니까 10일, 13일 경기까지 아마 뛰고 이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을 텐데, 그 경기까지 만약에 안정권의 점수를 벌어 놓은다면 합류가 굉장히 수월해질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렵다면 진짜 끝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땡겨봐야 되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뭐 예선부터 마음 놓을 수 있는 경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 8강 올라가면 그때 보내준다.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1차전부터 총력을 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안정적으로 합류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도 대신이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중국, 일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경기에서 8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해 놔야 됩니다. 두 경기를 다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안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올인해야 되는 8강전에 사실상 그 전에 일본전에 또 힘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안컵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거죠. 3차전에서 좀 아꼈어야 되는데. 황선홍 감독은 참 인터뷰도 준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메시도 동료 없이는 우승 못한다. 데폴 얘기를 했었죠. 로드리고 데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준호도 동료 없이 우승 못한다. 그럼요.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사실 압도적인 기량으로 압도적이었죠. 네,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의 팀과 지금의 팀을 비교해 달라는 얘기에서 나온 건데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팀들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22세로 나왔던 팀들이 대부분 올해 23세로 나오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선제골도 실점을 했었던 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진짜 한 체급 높다고 생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황 감독이 이제 이야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개개인의 능력은 이 선수들이 그때 팀에 비해 그때는 뭐 와일드 카드도 있었고 사실 뭐 이강인 선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떨어질지 몰라도 팀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 뒤에 나온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가 있더라도 팀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뭐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 팀은 또 좀 재밌게 그 어제 감독님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같이 어깨 동무하신 다음에 훈련 전에 그 원팀 원골이라는 슬로건을 같이 외치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뭐 보기는 좋았습니다. 원팀. 자 다음 주부터죠. 네. 다다음 주인가요? 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15일인 16일이 첫 경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K리그로 가볼까요? 2경기 연속 태하 드라마 승격팀 돌풍 김천. 태하 드라마? 박태하. 태하 드라마 싸우구나. 이거 원래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댓글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럼 괜찮네요. 찾아왔습니다. 댓글이 진짜 댓글 많이 봐야 돼요. 맞아. 센스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잘 지으시고 작가들이 아주 많으세요. 자 김천이 1위입니다 지금. 와 어떻게 경북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포항하고 그 두 팀이 승점 9점으로 1, 2위를 달리고 있고 저 포항이 박태하 감독이 참 포항 경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 박태하 감독이 어쨌든 교체 선수들이 다 했잖아요. 네. 지난번 그 광주전에서 승리했을 때와 똑같은 승리 공식이었죠. 네. 이호재 선수가 참 요긴하게 이호재 선수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딱 머리로 떨어뜨려주는. 사실
추가 시간 극장골 2방이 전부 이호재 선수를 거쳐서 나온 거잖아요. 백성동 선수의 골까지. 아주 좋은 딱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디딤돌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사실 0대0으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던 경기였죠. 뭐 이렇게 끝나나 싶었던 경기였는데 우당탕탕 하더니 후반 추가 시간에 그냥 2골이 들어갔어요. 그 김동준 골키퍼하고 이호재 선수 그 장면은 뭐 문제 없었던 네. 거죠? 제가 뭐 예. 살짝 뭐 비디오 판독까지 접촉은 있었지만 네. 딱히 충돌이라고 하기엔 좀 정당한 경합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경합으로 본 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잘못된 그 상식 축구 상식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골키퍼 보호 구역이라는 표현. 그 그라운드에 골키퍼를 보호하는 구역은 없고요. 일단은 골키퍼는 정당하게 무조건 그 경쟁 다른 필드 플레이어하고 똑같이 경합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조건이. 근데 다만 그 골키퍼 차징이라는 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하면 보통 차징이 되는 이유는 키퍼는 손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키퍼가 더 높거나 아니면 그렇죠. 위치적으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그 점한 상황에서 손을 쓰니까 그 불리한 위치의 필드 플레이어가 그 무리한 경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부딪히면 차징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조건으로 경합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무튼 포항이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북은 참 못 이기네요. 네, 벌써 7경기 무승이에요. 와. 전북이 3월에 승리를 하지 못한 게 16년 만이랍니다. 2008년 이후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긴 지가 오래됐나? 사실 이 경기도 질 뻔한 거 겨우 이제 원점으로 돌려놓은 거였잖아요. 물론 그렇죠. 티아고 선수의 PK 실축이 있어서 더 아픈 게 있었긴 하지만 사실 뭐 전북이랑 스쿼드에 이동준이 다 했다죠. 뭐. 그렇죠. 이동준 선수가 이동경이 나오니까 이동준이 이 약물고 그냥 이 경기의 주심이 이동준 심판이었습니다. 와. 이동준이 다 했네요. 네, 주심까지. 했습니다. 근데 첫 골 먹은 게 너무 좀 한심했죠 어떻게 보면. 구자룡 선수였나요? 그러니까 패스미스 김진수 너무 찾았죠. 선수한테 공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굳이 무리하게 그렇게 빌드업을 그러니까요. 풀어나오려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거기선 좀 이렇게 걷어내는 앞쪽으로 질렀어야 되지 않나. 거기다가 그 전의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 경기 시작과 동시에 중앙 수비수 홍정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정태욱 선수가 들어와서 수비가 좀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어수선했지. 이럴 때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뭐 생각입니다. 결과론이지만 일단은 뭐 전북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 전북 팬들 입장에선 티아고 선수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지난 시즌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사실 그렇죠. 데려왔는데 공격 포인트 최대 공격 포인트였죠. 네, 올 시즌에 지금 그 슈팅을 10개를 날렸는데 득점은 한 골밖에 못 넣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대 득점이 이 선수가 그 지금 그 K리그 데이터 포털에 보면 이 선수가 올 시즌 기대 득점이 1.35골이었어요. 그 앞서서 얻어낸 기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 득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사실상 한 골을 이 선수가 까먹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거죠. 요새 전북이 좀 외국인 선수 장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나름 검증된 카드 대전에서 검증된 카드를 데리고 왔는데 요새 폼이 조금 안 좋아서 전북이 이번에 선수 영입은 정말 제일 빵빵하게 했다고. 네, 뭐 에르난데스, 뭐 티아고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권창훈 선수 뭐 등등 해서 많이 부상이 영입했죠. 다 많죠. 근데 에르난데스도 부상, 권창훈도 부상, 안현범까지 부상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운은 뭐 없는 게 맞아요. 운은 좀 없지만 또 그 속에서 좀 공격에서 뭔가 풀어 나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일단 이번 경기 울산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그래도 시즌 처음으로 2골을 넣는 그러니까 그 멀티골을 그리고 이길 넣는 수도 있었던 경기를 했죠. 했으니까 글쎄요 좀 그 반전의 기미는 보인다. 근데 다만 일단 3월 한 달을 지났는데 전북이 11위에 있고 있어요. 승점은 3점이고 야 이거는 조금 진짜 저런 못 보던 순이네요. 아침 기간까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암울해지는 결과죠. 네. 손준호 선수를 향한 또 전반 28분 세리머니까지 있었고 손준호 선수 관련 또 업데이트된 내용은 있나요?
손준호 선수한테는 그 굉장히 큰 심리 치료 중에 일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가 건강적으로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공식적으로 그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그 대우를 받았고, 법적인 조언과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많은 배려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기로 이제 약속하고 나온 것 같고요. 네. 그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보면은 그 상황에서 사실 이 선수가 겪었을 트라우마가 앞으로도 굉장히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그쵸. 높다라는 게 사실상 예상이 되는데, 이런 팬들의 반응은 손준호 선수가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개월 동안 감금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사회와 격리돼 있다는. 그것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러니까요. 네. 곳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인천이 우리 주바페가 가서 승리호정 네. 주바페가 갔던 인천이 대전을 2대0으로 이겼고요. 와. 보는 건 승리요정 잘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걸 잘 못 이겨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보는 걸 봐야 되겠네요. 대전이 올해 좀 안 풀립니다. 어쨌든 네. 최하위입니다. 지금 승점 2점. 사실 지난해 생각해보면 승격팀 신드롬, 뭐 공격 축구 뭐 이런 걸로 해서 초반 재미를 많이 봤죠. 5경기 무패행진을 달리면서 와 대전이 2부 리그에던 대전이 1부 리그에서 이렇게 잘한다. 증명할 수 있구나 했는데 지금 올 시즌 시작은 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전이야 뭐 티아고 빠졌다는 핑계를 또 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티아고 내준 대전이 최하위, 그리고 바로 위에 티아고 받은 전북이 11위. 티아고 효과는 아직 없는 걸로. 티아고 더비 재밌겠어요. 네. 네. 대전은 보면 팬분들이 뭐 다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 대전은 지금 야구 아쉬움. 때문에 축구 별 신경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팬들은 지금 대전 팬들은 엄청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그 좀 맞아요. 좋은데. 보통 이제 축구 팬하고 네. 야구 팬이 좀 갈리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네. 대전은 어떨까 궁금하긴 해요. 대전은 워낙 그러니까 축구도 그 팬 열기가 장난 아니지만 야구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 둘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같이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해요. 요새 또 신규 유입 팬들이 많아가지고 둘 다 보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굳이 네. 뭐 매력이 다르니까. 네. 자, 그리고 김천이 수원 FC를 4대1로 이겼습니다. 네 골이나. 이중민 선수, 이 선수 너무 웃기던데. 저 이런 캐릭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손흥민 선수 같기도 하고 하는 행동은 저 뭐 하는 거야? 하성룡 기자가 슬립백 슬립백. 세레머니라고. 이게 아마 그 축구화 신고 쉽진 않을 텐데 슬립백도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건 또 무슨 세레머니일까요? 약간 시절리즘 따라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비둘기 이렇게 뭐, 했던 거 보면 아, 그래요? 정확하게 조금 다르긴 한데 포즈가. 나는 예전에 우차사에서 으짜 이런 개그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호이자. 화산고에서 네. 양세형 씨 양세형이 이렇게 하면서 네. 하는 그 액션 닮았다고 생각. 너무 아마 이종민 올드한가? 선수가 몇 살인지는 몇 모르겠지만 살인지 그거 정확하게. 알까요? 네. 우차싸 모를 것 제초딩 같은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런 액션은 양세형 씨가 네, 네. 생각나더라고요. 자, 아무튼 김천이 뭐 김현욱 선수도 지금 거의 지금 네 경기 연속 골이죠? 세 경기 연속골이고 골. 지금 네 네 골째. 번째 4골인데 거의 왼발이 시즌 베스트 타이예요 벌써. 그죠? 개인 최다골이 4골이었잖아요. 2018 시즌에. 네. 확실히 김천이라는 팀을 보면 오히려 그 전 소속팀에서 잘 안 풀리다가 여기 와서 와가지고. 뭔가 자기 관리를 더 빡세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조규성 선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군대 김천에서 잘 가면 풀린. 운동만 할게 없고. 네, 군대 가면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환경이 이제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좀 여기서 날 좀 더 키워서 가야 되겠다 이런 뭔가 좀 자극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천의 돌풍이 뭐 일단 지동원 선수가 오랜만에 골 넣었잖아요. 김천에 묻혔죠. 수원 FC가 사실 올 시즌에 수비 좋아졌다고. 수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한동용 기자가 극찬을 했었는데 내 골에 얻어 맞았어. 한 경기에 무너졌어요. 근데 한 경기에 무너졌는데 사실 세트피스에서 다 무너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무너진 거여서 글쎄요. 김은중 감독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또 나오겠죠. 그 정도 네. 뭐 대단한 그 정도 재밌어도 U20 월드컵 감독 간의 맞대결 이런 뭐 관전 포인트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4강을 한 두 감독이죠. 그렇죠. 20대 신화를 이끌었던 두 감독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자, 강원과 서울. 서울 왜 이래요 서울? 언제 이겨요? 의리로 맨날 서울 골라주고 그러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
제 유니폼 시켰던 게 배송이 와서 오늘 들고 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들고 왔어요. 왜 입고 오지 않았어요? 그 교환하려고 사이즈가 링가드 유니폼? 마킹은 안 했는데. 그래도 참 링가드가 부상으로 일단 뭐 아주 경미해서 무릎에 물이 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무릎을 빼야지 그럼. 그 주사 꽂아가지고 빼면 되는데. 일단 뭐 경기를 보는데 슛을 못 때리더라고. 슛을. 사실 이번에 그 윌리안 선수 골 넣었던 것도 상대방 수비 실수로 인해서 그 그렇죠. 가로채기 한 다음에 조용호 득점까지 연결한 거였는데 그 장면 말곤 그러니까 상대방 그 파이널 서드라고 하죠. 거기까지 진입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보는 데 답답해서. 서울 경기 보러. 두 팀 감독의 경기 후 반응이 완전 극과 극이었죠. 윤정환 감독은 서울 상대로 잘해줬다. 비겼는데 이긴 느낌. 김기동 감독은 우리가 자폭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비긴 것도 다행이다. 비겼는데 진 느낌이죠. 강원이 뭐 지금 사실 뭐 순위표에서는 좀 밑에 있지만 이 팀이 올 시즌의 슈팅 수가 일단은 68개로 지금 전체 선두예요. 그리고 선두가 됐군요. 네, 기대 득점도 5.65골로 1등이에요. 근데 사실 득점이 5골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도 그만큼 결정적인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 살렸으면 사실 훨씬 더 좋은 그 상황을 맞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결정력은 본능적으로 선수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주문한 거는 어느 정도 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더 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강원 잘하고. 유튜브 댓글 중에 웃겼던 게 하이라이트 댓글이 달렸던 건데요. 이게 둘이 그 홈 유니폼 색깔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강원이 서울인 줄 알고 오히려 서울이 강원인 줄 알았다. 아무튼 강원이 좀 더 잘해 보였다는 강원이 잘한 경기였죠. 네, 팀으로도 많이 올라왔던 게 보이는 게 후방에서 패스 만들어서 올라오는 과정들이 이걸 서울이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우리가 못할까? 신남이 많이 사라졌어요. 자,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인가요? 네. 사상 첫 10,000원을 기록했습니다. 10,000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2층을 왜 안 받는 거죠? 그러게요. 2층은 그러니까 10,000원 관중이라고 해도 비어 보이는 게 위가 텅 비어 있으니까 위에 이유가 있겠죠? 글쎄요. 그러니까 원래 안 차니까 안 받는 건지 이게 원래 안 차는데 드문드문 받게 되면 괜히 청소만 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닫아놓는 경우도 사실 뭐 서울 상암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너무 크니까 그쵸. 괜히 위에 따로 팔아서 그러면 이게 집중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경기장이 짝 크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또 비가 왔는데 비가 그렇게 신나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경기가 신나기 어렵죠. 그래서 재미는 없었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약간 작업 나온 느낌으로 온 것 같아요. 단체로 온 거 단체로 왔죠. 네. 그렇죠. 단체로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계급이 뭐예요 지금? 이제 이병이 간지 얼마 안 되죠. 간지 얼마 안 그럼 되죠. 표정 관리도 좀 해야죠. 그렇지. 너무 또 좋아하면 안 되나? 그것도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막 전광판에 자기 막 나오고. 전광판에 나왔나요? 관중이 술렁 나왔어요? 잡아줬어요. 잡아줬어요? 그럼 꽤 술렁이었을 텐데. 갑자기 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뒤늦게 찾은 모양이구나. 승리의 부위는 없었고요. 아쉽네요. 비. 자 그리고 광주 그렇게 칭찬했던 광주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정효 감독 그 기자회견은 매우 재밌었습니다. 아니 태도가 참 무서워요. 참 재밌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게 유연하다는 사람이 참 생각이 유연하구나. 이거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꼭 한번 찾아서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저는 텍스트로만 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오늘은 저희가 실력이 없어서 졌다. 저부터 실력을 더 키우겠다. 잔류의 신경을 더 써야겠다. 제가 너무 저희 팀과 나를 과대평가한 것 같다. 우리 수준에 맞는 순위표를 목표로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다. 실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감독인 저부터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저는 살아가면서 그냥 일반적인 제 삶에서 주제 파악을 잘하자고 항상 생각하고 살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좀 싫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제 파악을 잘하시는 감독 보통 이제 명장이라고 하는 명장이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둔 감독들은 이렇게 인정 안 해요. 자, 보통 너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선수 탓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북 감독처럼 부상 탓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탓을 많이 하죠. 운이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하죠. 내 작전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기부터 이제 실력 수준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런 그 반성, 자아 성찰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근데 정말 정들겠어요, 저 이러다가.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서 감독인 저부터 수준이 떨어졌으니까 제 잘못이죠가 나왔는데 모든 질문에 그 중에서도 하나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뭘 물어도 저부터 수준이 떨어졌어가 나왔어요. 그냥 컨셉을 잡고 나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사실 제일 웃겼던 게 이제 그게 이제 개그도 원래 반복되면 웃기잖아요. 원래 개그 기본이죠. 네, 마지막이 이제 그 이날 데뷔골 넣은 문민서 선수. 어린 선수죠. 2004년생인데 페널티킥을 찼어요. 네. 그런 담대함도 놀라웠죠. 이종효 감독의 선택. 괴짜 기질이 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 했더니 뭐 싹수가 있는 선수라서 못 넣으면 제 탓이라 생각하고 아무튼 문민서 선수의 성장을 위해 키커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데뷔골을 정말 좋은 추억을 더 좋게 승리로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선배들이까지 나왔다가 아니다. 나다. 저 때문에 미안합니다로 아주 마무리를 끝내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선수들 막 엄청 다그치고 강도 높게 얘기하다 말고 아니다. 쥐어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무서워. 근데 이렇게 나와서는 선수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진짜 웃기다. 그러네요. 재밌으신 우리가 것 앞서 같아. 얘기했던 콜린 벨 감독과는 좀 다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다. 그러니까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왜냐하면 나만 잘하면 되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마음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쯤부터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꺾일 때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그때 인터뷰가 너무 약간 거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과대평가한 것 같다. 한번 위기가 오겠는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다 야 니들 그렇게 잘하던 애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하란 말이야. 뭐 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선수들이 이렇게 반감이 생기죠. 왜냐면은 근데 감독이 무조건 나다라고 하면 초반에 2연승하고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시즌 전부터 얘기한 얘기지만 우승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팀이. 근데 이제 아니구나. 순위부터 다시 설정한다고 하시니까. 목표 순위부터 다시 설정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이런 감독. 캐릭의 재미를 한껏 올려주는. 크게 진 것도 아니고 2대1로. 그러니까 저는 요즘엔 진짜 광주 경기 끝나면 2연패 아닌가요 지금? 네, 2연패요. 이승우 2연패인데 그러니까 진짜 끝나면 이정효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나만 찾아봅니다. 일단. 그리고 인터뷰를 굉장히 단호하게 그러니까 말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뭐 이렇게 안 둘러대고. 네, 그리고 말도 빠르게 하고 단호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약간 음성 지원이 돼요. 이 글만 읽어도. 자, K리그는 재밌습니다. 오늘 다락방 토크. 다음 주는 어떡하죠? 수요일이 선거날이어가지고. 다음 주 선거날. 네. 우리가 그럼 토토로 왜 했지? 그러게요. 토토 편집 개인 소장으로 하죠. 다음 주는 우리 주바페가 바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총선이 있어서 총선 방송하느라고 거의 뭐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고 땡겨서 하기도 또 전에 리허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고맙습니다.